저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그 내과와 내분비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공부하고 수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분비내과 하면은 무슨 과인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내분비가 뭐지? 분비하는 과인가? 땀을 분비하는 과?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할 때 소리나 글로 같이 소통하지요. 우리 몸은 소리랑 글 대신에 화학물질 가지고 서로 소통해요. 근데 그 화학물질을 소통하는 또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하나는 혈관이고 또 하나는 신경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로 서로 각자 소통해요. 근데 그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이 생기겠죠. 우리도 서로 부부끼리 사이가 소통이 안 좋으면 부부관계도 병나잖아요. 몸의 각 기관들도 소통이 안 되면 병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화학물질들을 주로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서로 쿵짝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병이 생기는 걸 연구하고 그런 질환을 치료하는 게 내분비 내과예요. 네. 그래서 그 내분비 내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예요. 당뇨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음식 먹으면 당연히 당이 올라가요. 콩 씹는데 콩 나는 것처럼 당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올라간 거 잘 처리해가지고 필요한 데 공급해주고 꼭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저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뇨라고 하죠. 예,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제가 그 노화 당뇨라고 한번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솔깃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의 CDC라고 아시죠? 거기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 65세 분들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중 3명 이상이 당뇨래요. 이거는 제법 유병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이제 3 밀리언 정도였어요. 65세 이상이. 근데 지금은 한 40 밀리언. 그리고 조금 2050년 되면 80 밀리언 된대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뇨 인구도 보시면은 예전에 less than 3 밀리언이었는데 2050년에는 저렇게 거의 60 밀리언까지 증가할 수가 있고 이거는 비단 미국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는 다들 잘 아시죠? 사람들 예전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크게 성대하게 했는데 지금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렇죠? 뭐 90세,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니에요. 2015년도에 그 당뇨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당뇨인 분들이 3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2050년에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절반, 그러니까 당뇨 전체 인구 중에 절반 이상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뇨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의 당뇨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관리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예요. 당뇨 있으신 분? 그래도 여기는 비교적 3분의 1 이하시네요. 다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참고 삼아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거 옛날에 100년 전에 당뇨를 구분할 때 1형 당뇨, 2형 당뇨 얘기했어요. 사실 너무 간단하게 분리한 거긴 하지만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뇨는 이제 한마디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거든요.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돼야 혈당이 잘 조절이 될 텐데 그 인슐린이 충분히 안 나와.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나와, 없어.
그런 분들은 진짜 그 병원에 응급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기는 당뇨를 1형 당뇨라고 표현하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몸에서 아우 됐어, 인슐린이 똑똑똑 이거 혈당 좀 처리해줘 똑똑똑 이렇게 하는데 아우 됐어, 난 이제 못해, 이렇게 조직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2형 당뇨라고 해요. 그러면 조직한테 막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똑똑똑 했는데 이제는 쾅쾅쾅 문 열어 이렇게 해야 조금 세포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1 필요할 게 한 10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 당뇨가 왜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이 생길까요? 왜 혈당이 올라가죠? 나이가 들면 그 차도 새 차는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10년, 20년 하다 보면 차도 옛날만큼 기능을 충분히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한 5톤 트럭, 5톤 싣고 가도 아무 문제 없어 트럭이. 근데 좀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는 5톤 실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톤만 싣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옛날 소시적 생각해도 맨날 5톤 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어느 날 퍼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게 한 옛날에 10 필요했다면 나이 들면 2, 3밖에 안 필요한데 옛날 소시적 생각해서 10 여전히 드시거나 아니면 5, 7 드시기도 하고 아이고 자꾸 입이 땡겨, 입이 자꾸 당겨 땡겨 이러면서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트럭이 어느 날 퍼지듯이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네 하고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또 하나는 이런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혈당 올라가면 처리해주는 기관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해요. 아우 막 과부하가 걸렸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 볼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못 튀어 이제 못 튀어. 그러니까 인슐린에게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꼭 나이가 든다고 전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신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조직이 노화가 되고 기능이 좀 부족하고 저항성을 획득할 만한 찬스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유병률 또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좀 과학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학물질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라고요? 혈관이랑 신경이죠. 그런데 혈관에 혈당이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혈액이 원래 물이 있는데 그걸 설탕물처럼 되면 봐요. 민물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못 살죠. 바다 고기를 민물에 던지면 못 살죠. 우리 몸도 물이 70%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혈액이 어느 적정한 농도가 있는데 혈당이 높아버리면 설탕물이죠. 그럼 어떻게 해? 민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 누가 제일 먼저 괴로워하겠어요? 고통받겠어요? 혈관, 신경, 이 싣고 다니는 얘네들이 원래 민물고기인데 자꾸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해서 혈관에도 염증 생기고 신경에도 염증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꾸 염증 물질 만들어내고 못 살겠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소리를 잘 듣고 못 살겠다 하면은 처음에 무시하지 말고 그때 바로 잘 관리를 해주면 얘네들이 아우 고마워 나도 좀 회복해 볼게 해서 괜찮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 어떤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몸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지.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몸에 필요로 하는 양보다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내 입, 혀 말고 전체적인 내 컨디션을 잘 귀를 기울이고 살펴봐서 어느 정도가 나한테 적당한지를 알고 그만큼 잘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 그거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기면 이제 조금 어려운 점들이 특별한 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제 당뇨의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그죠? 아까 혈관, 신경 이런 데 고통과 괴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혈관이 많이 있는 콩팥, 그 신경이 많이 있는 망막, 그쪽 그리고 어디?
이런 이제 말초신경들, 그러니까 발 감각도 둔해지고 쩌릿쩌릿해지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못을 밟았는데도 어떤 분은 감각을 못 느껴서 그 당뇨 발변이 생기기도 하고, 감각이 잘 없으니까 둔해지니까 발 모양도 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또 어때요? 이 뭐 소화도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위장계통, 그리고 방광 쪽에도, 그죠? 그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나 혈관이나 신호관계도 같이 조금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좀 버겁게 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어때요? 근감소증도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도 잘 못하지, 식사도 내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 그래서 나이 들어 당뇨 생기면 관리하기가 참 그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뇨가 있을 때 이제 그 연령대가 높아지면 우울증이나 또는 인지 능력이 조금 감소한다든지 기존 심혈관계, 요실금, 그리고 근감소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약도 얼마나 많이 드셔요. 거기다 당뇨약까지 드시면 당뇨약 중에 일부는 혈당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쓰러져. 골절이 돼. 아니면 잘 못 움직이셔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요실금이 있는데 당뇨 드시면서 아니면 당뇨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관리해서 이제 잘 관리해서 치료도 잘 하시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약이죠, 약. 그래서 약에는 여러 종류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놈만 잡아.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연결되기는 여기저기 이제 당뇨약들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보조를 해준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 관계에 작용하는 약도 있고, 간에 작용하는 약도 있고, 뇌에 작용하는 약도 있고, 콩팥에 작용하는 약도 있고, 그리고 근육이나 간, 이거 또 췌장 이쪽에, 왜냐면 췌장한테 뭐 하겠어요? 야, 너 일 좀 더 열심히 해. 인슐린 더 분비해. 이러고. 간이나 근육 같은 데는 야, 얘네들아, 너네 좀 봐줘. 인슐린 얘기하면 좀 똑똑 문 열어주고 당 잘 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그런 약도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약, 인슐린 분비를 하는 약. 그리고 또 어떤 약도 있을까요? 약 중에서 아유, 너무 막지 말고, 너무 많이 막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약도 있어요. 약물 치료가 정말 뭐 몇백 년 이상 거의 계속 개발됐어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도 제일 많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당뇨약이에요. 왜 그러게요? 많으니까. 많은데 왜 계속 약 개발할까요? 왜 계속 연구할까요? 더 좋은 약 만들기 위해서지.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이미 이렇게 약들이 많은데 왜 계속 굳이? 약으로 100%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좀 더 괜찮은 거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지금까지 몇백 년 해도 약으로는 근본적으로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아까 왜 생긴다 했죠? 내가 소시적인 5톤 트럭이었잖아. 5톤 싣고 다녔지만 지금 한 2톤 싣고 다녀야 돼. 자꾸 5톤 싣고 다녀서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아니면 자, 우리 몸이 예를 들어 지금 봐봐요. 안 움직이고 맨날 먹고 자고 하면 우리 몸이 얼마 필요할까요? 1, 2밖에 안 필요하겠죠. 근데 식사는 5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식사는 3으로 줄이고, 그리고 먹고 자가 아니라 좀 활동을 해야지. 옛날에 아기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분들 밖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더 옛날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밭에서 계속 일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할 때는 먹어도 다 필요한 거가 다 쓰여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어도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 몸은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온 걸 꾸역꾸역 어디다 저장을 해. 어디다가 저장해요? 간에다도 저장하고, 지방간. 그리고 여기 장 주변에 내장 지방 들어오셨죠? 하여튼 어디다 다 쑤셔 넣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쑤셔 넣다 보면은 저장 공간은 이제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조금
필요하게 하고 몸한테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두 가지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 치료에 약물 치료는 걔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지가 중에 제일 좋은 약 다 합쳤어요. 그래도 당뇨 치료 한 20%밖에 못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최대한에서 20%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 식사, 운동, 생활 습관, 나의 생활 스타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의 생활 스타일 80%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약 갖고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밖에 얘는 아무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약 갖고 계속 약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약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은 그래요. 우리가 할게요. 20% 어떤 분은 10%밖에 안 필요해. 왜냐면 어쨌든 간에 약은 저희가 할 텐데 80%가 안 되면 절대 조절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 진짜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더 병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80%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느낌표 3개 했어요. 그래서 식사와 운동 그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자 이게 플레이트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야채, 채소, 빨주노초, 파남보가 적어도 50% 이상, 많게는 70%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30%, 25%에서 30%는 단백질. 단백질 뭐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피쉬, 물고기, 생선, 콩, 두부, 스테이크, 스테이크, 계란, 치즈, 그릭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있죠? 견과류 맞아요. 아보카도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색깔들이 허옇지 않죠? 네 그냥 껍질 있는 채로 드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당뇨 걸려가지고 현미로 바꿨어 얘기하시는군요. 근데 그 현미 뭐예요? 껍질. 똑같이 쌀이에요. 쌀인데 껍질 덜 벗겼어. 근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올라요. 똑같이 오르는데 당뇨 있어서 현미를 먹었는데 왜 조절이 안 되지 하시거든요. 귀리 먹으래. 귀리도 그렇죠. 그런데 당화지수 조금씩 다른데 근데 다만 왜 흰쌀보다는 현미가 날라나요? 왜 그럴까요? 섬유질 때문에. 섬유질 때문에. 도전이 덜 됐으니까. 그래서 왜 좋을까요? 딱딱하니 쉽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몸이 어떤 거 먹을 때 혈당이 팍 올라갈까요? 우리 몸 잡아요. 우리 몸은 이거는 달아요. 이게 바다로 비유하면은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하잖아요. 우리 몸이 물 제일 70% 많잖아요. 그거 배로 얘기할게요. 우리 몸이 물 70%야. 항해하고 있는데 맨날 파도가 막 이렇게 쳐. 그럼 몸이 뭐라고 느낄까요? 맨날 응급 상황이야. 아주 피곤해. 이해되시죠?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휙 로켓같이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 먹은 것 중에 음료수 같은 거 있죠? 아니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소화시킬 것도 없으니까 바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몸에서 미용 비상 상황이야. 왜냐면 우리 몸은 너무 높은 것도 싫어하고 낮은 것도 싫어하고 적당한 걸 좋아해요. 항상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호르몬들이에요. 거기 문제 생기는 게 내분비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어 비상 상황에서 얼른 열심히 내려서 확 내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 뭐라고 느껴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혈당이 아유 배고파 뒤돌아서니까 또 배고프네 이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막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흰쌀은 어때요? 소화하기 쉬우니까 혈당이 금방 싹 올라버려. 근데 껍질 있으면 어때요? 그 껍질 벗겨가지고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러니까 휙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 양은 똑같으면 큰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몸에서 느끼기에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더 완만하니까 몸에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은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시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그럼 우리 한국식 스타일의 식사는 어떨까요? 한국식 스타일 식사 이렇죠. 이거는 근데 10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초 반상이 넘더라고요. 얘는. 근데 우리 맨날 이렇게 먹으면 누가 이렇게 맨날 차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우리 맨날 이렇게 안 먹죠. 이거 언제 이렇게 먹어요? 언제 이렇게 먹어요? 보통은 잔칠 때. 그쵸. 옛날식으로 말하면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나 이렇게 먹죠. 맨날 이렇게 먹으면 임금님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통풍 고혈압 당뇨 생기죠. 네, 어쨌든 한국식의 밥과 반찬으로 아까 얘기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한국식으로 뭐예요? 비빔밥. 비빔밥인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빨주노초 하나 뭐 야채 70%. 그리고 밥은 30%. 아니 그리고 단백질이 30%. 그리고 밥이나 이런 거를 반찬치고. 자 지금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서 제가 아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식사 어떻게 하냐면은 반찬끼리 서로 간 맞춰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반찬 취급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반찬끼리 서로 간 맞춰 먹고 밥은 반찬 취급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반찬이 절대 짜지면 안 되겠죠? 반찬이 짜버리면 자꾸 밥으로 짠기를 중화시키거든. 그러니까 밥은 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이드시 옵션이고 반찬끼리 서로 간 맞춰 드시라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비빔밥으로 치면은 단백질 계란 있고 빠지너초 파는 뭐 야채 있고 밥은 안 보여. 요만큼 넣거든. 대신에 고추장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짜서 밥 얼마 안 넣을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간 맞추시면 돼요. 자, 요것도 비슷한 비빔밥 비슷한 건데 요렇게 이제 퓨전식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하와이안 포케라 하나요? 포케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요만큼이고 너무 짜지 않게. 왜? 여기 있는 식재료들이 이미 충분히 완벽하게 이미 간이 되었어요. 조물주가 이미 각종 향, 맛, 간 다 맞춰놨는데 거기다가 자꾸 거기다 자꾸 소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양념 계속해서 너무 가리지 말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식초랑은 친해지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국식으로 먹을 때 당뇨식으로 먹으려면 또 쌈 싸 드셔도 돼. 네? 있는 쌈 있지, 2중 3중 해가지고 거기다 있는 반찬 다 넣으시는 거예요. 쌈에다가 오늘 뭐 반찬 아무거나 뭐 있어요 오늘? 콩나물 넣고 멸치볶음도 넣고 호박 이렇게 볶은 것도 넣고 고추도 넣고 브로콜리 있는 반찬 다 넣어요. 그다음 단백질도 하나 잊지 말고 넣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 스테이크 하셨어. 그럼 스테이크 조금 잘라 넣고, 어떤 날 오늘 스테이크 귀찮아 계란 후라이 하나 붙였어. 계란 하나 조금 찢어 넣고, 어떤 날은 연어 오늘 좀 신경 쓰셨네. 연어 구워셨어. 그러면 연어 조금 잘라가지고 거기 쌈에다 넣고 드시면 돼요. 밥도 반찬이니까 젓가락으로 조금 반찬처럼 넣으시면 되지. 이해되셨죠? 예. 쌈 싸 드시는 거 쉽죠? 그리고 수프 만들었어. 찌개 만들었어. 밥은 반찬이니까 이거 절대 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주식이잖아. 이게 메인이잖아. 그래서 청국장 했어요. 된장찌개 했어요. 거기다가 있는 야채 다 집어넣고 단백질 하나 넣는 거지. 오늘은 생선 넣고, 그 다음 날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고, 그 다음 날은 뭐 두부도 넣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밥 거하게 한 그릇 드실 거 아니잖아. 밥은 반찬처럼 먹을 거니까 이게 메인이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짜질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지루하신가요? 거의 다 끝났어요. 또 식사할 때 어쩔 때는 샤브샤브 같이 드시면 되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결론은 웬만하면 이런 빠지노초 파나볼 야채들은 아무리 먹어도 별 문제 안 일으켜. 그러니까 이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 이거는 먹으면 몸은 좋아를 하는데 이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다 들어있거든요. 거의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사실 여기다 들어있어요.
근데 혈당은 별로 안 올라. 완만해. 필요한 거 다 좋아하는데 혈당은 완만해. 그러니까 몸이 땡큐 하죠. 부담이 없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야채에다가 너무 간하지 마시고 그 야채 고유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조리한다. 그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일 먹어도 돼요? 나 당뇨인데 과일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때요? 과일 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돼요. 조금. 네네. 그 과일 맞아요. 드셔도 돼요. 빨주노초 파는 뭐 과일 같이 드세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봐요. 10초 판서 10초 판서 해가지고 거하게 밥 한 그릇 먹고 후식으로 또 과일 먹어야지. 이것만 안 하면 돼. 과일도 이 밥 여기 전체 중에 포함시켜가지고 양을 조절하시는 거지 과일은 조금은 먹어도 돼가 아닌 거예요. 과일 충분히 드셔도 돼. 다만 그러면 다른 거 양을 잘 조절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으로 밥 차리기 귀찮으면 과일만 충분히 이렇게 드셔도 돼.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허전하면 계란 삶은 거 하나 같이 드시든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빠지노초 하나 뭐 과일 드셔도 되는데 하나 고려할 건 과일도 다 급이 있다. 담화지수가 조금씩 다르다. 어떤 거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먹어도 뭐 괜찮아. 근데 과일 자체에는 우리 몸 필요한 것들 좀 제법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품목 중에 하나니까 차라리 간식, 과자, 빵, 아이스크림 뭐 쉽게 뭐 전자레인지 어디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포기하시고 요걸로 몸을 트리트해 주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여기 예로 나온 게 체리, 자몽, 달구, 배 중에 서양배 아시죠? 그리고 뭐 사과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화지수가 낮아요. 뭐 오렌지, 자두, 딸기, 키위, 라스베리. 포도 이런 거, 라스베리, 블랙베리 다 너무 좋죠. 크랜베리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박, 파인애플, 메론, 건포도, 파파야 이런 건 좀 당화지수가 높네요. 참고적으로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고구마 있잖아요. 너무 달아. 그럼 그걸 많이 드시는 건 좀 안 좋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운동이죠. 네, 함부로 이제 그래서 운동 진짜 그 식사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운동이거든요. 살기도 운동밖에 없다. 나는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운동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아무리 컨디션이 어때도 할 수 있는 운동들 몇 가지 대표적인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짚고 이렇게 그죠? 예, 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무릎 앞으로 쭉 뻗는 거 이것도 아주 좋죠. 네, 그리고 팔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도 돌렸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브릿지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런 대표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거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나 못해 그러면 서서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좋은 스트레칭도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고 몸을 풀어야겠죠. 서서히 그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사부작 이런 거 하면서 몸인 여러 가지 근육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훈련을 좀 시켜야겠죠. 서서히. 예. 그리고 이제 체어 엑서사이즈 그죠? 의자에서 이런 운동들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또 소도구도 활용할 수 있겠죠? 밴드라든지 조그만한 공이라든지 커다란 진볼 같은 거라든지 뭐 링이라든지 덤벨 아령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해나가면서 목적은 뭐예요? 몸에 있는 여러 근육,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근육들이 얼마나 서로 근데 다 떨어지는 얘네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요거 너는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꾸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바른 자세로 이거를 집중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하면서 너는 이렇게 있는 게 바른 거고 서 있을 때는 발바닥아 넌 이렇게 있는 게
디딛고 있는 거. 걸을 땐 이렇게 디디는 거야. 팔을 움직일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코어라고 하죠.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이런 근육들, 요 근육, 그죠? 등 근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얘네가 여기 중심이 딱 바로 서 있으면 웬만하면 팔다리는 얘가 딱 붙잡고 딱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팔다리는 쉬운 거지. 이렇게 돌리는데 얘 딱 지지해주는 거죠. 코어를 먼저 제대로 중심아 너는 이렇게 잡는 거야. 코어 엑서사이즈를 충분히 해서 부상을 막는 거, 그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몸 컨디션을 만들고 다음 걸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야 오늘부터 운동하자 이러면서 고강도 막 이해되시죠? 머리 밴드 하나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 어디 가시고 이러다 병나면 아유 거봐 나는 운동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어때요? 이런 뭐 필라테스나 이런 일렉트릭 기구 운동 같은 걸로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 어깨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 내가 그 느낌을, 감을 알아야 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깨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더, 이것도 여전히 저강도지만, 뭐 타이치라든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봐요.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 당뇨도 그렇고 모든 질병들이 다 우리 몸이 어때요?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고장나는 게 내부비내과 질병이라겠죠? 네. 대부분의 병이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로 안 만들어졌어.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웬만한 병 나. 근데 함께 하면은 훨씬 좋아진다. 배가 된다. 아시겠죠? 혼자 열심히 방에서 혼자 입 꽉 깨물고 입술 꽉 깨물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찮더라도 조금 그거 이겨내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도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강도를 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뭐도 할 수 있어요. 라인 댄스, 줌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쿠아로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아 이거 조금 높게 고수 갖고 막 이제 여기 30, 40대들하고도 할 수 있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적어도 1년 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예요. 적어도 1년 정도 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거를 적어도 한 2, 3년은 해야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한 달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해줘야 돼. 왜?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새 차가 아니야. 응? 나는 세차 아니고 나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잘 쓴 차니까 잘 근데 뭐야? 멋진 아우 진짜 고급 뭐야 럭셔리 차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돼서도 잘 관리해주면 쭉 잘 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결론은 저감도 처음에 걷는 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달리기도 할 수가 있고 고강도 아이고 시니어 마라톤도 혹시 도전해볼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healthy me, strong me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꾸준함이 그 맨날 100% 안 해도 돼요.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봐봐요. 내가 또 배 말했잖아요. 몸의 불이 70%니까. 항의를 하는 것 중에 나 여기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얼바인 갈까요? 얼바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길이 쭉 직선인가? 아니지. 이렇게 가지. 근데 방향만 키만 잘 잡으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있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똑바른 직선은 아니고 웨이브가 있지만 방향만 유지하면 언젠간 거기 가거든요. 목표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우 나 오늘 내 마음껏 100% 못했어도 쭉 지속하는 거 방향성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 내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는 그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나는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히 나이 이렇게 조금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당뇨를 늦게 발견했거나 또는 당뇨가 있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동안 그 쌓인 몸에 그 데미지가 있잖아. 어느 정도 인솔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또 현재 내가 방향 잘 맞춰 가고 있나 현재 그 속도랑 방향 체크해야겠죠. 그거 글루코즈 혈당 체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합병증은 뭐가 있어요? 잘 아시는 심혈관계 질환, 스트로크, 뇌경색, 땡기나. 맞아요. 막막 또 뭐 있어요? 다 혈관 신경이죠, 그죠? 또 뭐예요? 심장. 심장에 있는 혈관들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얘기 하죠. 부정맥 뭐 많죠. 그리고 뭐 심부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말초 신경 합병증들 그리고 콩팥 맞아요. 그리고 당뇨발, 글라코마, 백내장 더 빨리 와요. 글라코마 조금 연관. 근데 솔직히 왜냐면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어요. 왜?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그 혈액의 당이 높으니까 그 혈액 조성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디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화도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숫자는 나이에 불과해이라고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같은 나이라도 신체 나이라고 하는 다 다르시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그좀 복잡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노화라는 게 나이가 노화가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 몸한테 자꾸 과부하를 주고 이렇게 관리 잘 안 하고 자꾸 막 쓰면은 노화가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눈만 있어 요즘 눈 노화 많아요. 아시죠? 혈당 관리는 우리 잘 아는 거. 그 혈당 측정기 있죠? 그걸로 여기다가 바늘 꼭 찔러가지고 그때 타임 포인트 할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아까 얘기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혈당을 하루에도 4번 5번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남아나질 않아요. 굳은 살이 배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꽤 오래된 문제인데 뭐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더 좋게 하시는 거있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이렇게 팔에다 딱 부착하면은 혈당이 얘가 자동으로 5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휴대폰을 띡 대면은 휴대폰에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좋아졌죠.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연속 혈당기 하면은 당뇨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속 이 혈당은 내 몸에 그 바이탈 사인과 똑같거든요. 혈압, 뭐 체온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뭐 먹었나, 내가 지금 신경을 스트레스를 받나, 내가 운동을 했나, 잠을 잘 잤나, 몸의 상태에 따라 혈당이 유독 바뀌거든요. 그거를 내가 정보를 아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혈당 올라가는구나. 요거 하지 말아야지. 식사 중에 요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좀 덜 먹어야 되구나. 식사하고 바로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혈당이 좋아지네. 이런 게 피드백이 돼서 실제로 약을 줄이시거나 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보들이 내한테 이게 피드백이 돼서 더 좋게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기도 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운동을 식후에 운동을 하시면 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당뇨는 일단 병이 됐다는 게 뭔 얘기냐면 예전보다 기능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먹어도 다른 사람 혈당 안 오르는데 나는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 당뇨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엑스트라로 좀 써줘야 돼.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눕거나 앉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바로 졸려서. 맞아. 그거 왜 졸릴까요? 혈당이 높아버리면 뇌 세포도 어때요? 아까 봤잖아요. 졸려요. 그래서. 졸려. 왜냐면 몸이 힘들다 하는 거예요. 뇌 세포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때요? 혈당 높아버리니까 처리하려고 몸이 잠깐 가만히 있어. 여기 지금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졸린 건 보통은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를 바꿔야 돼. 야채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는 부르는데 혈당 많이 안 오른다 했죠? 빠지포는 야채로 배부르게 드시고 그리고 졸린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하시고 바로 앉거나 눕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바퀴 도든지 집에서 맨손체제 하든지 식사하고 바로 직후에는 한 15분 20분 정도는 움직이시라.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제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결국은 그 당뇨 치료는 각 사람에 따라서 상황과 몸의 컨디션, 병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 타겟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개인에 맞춤 당뇨 이게 치료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긴 시간 보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